최근 인천 마이스뷰로에서는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인 마인크래프트와 협력하여 마이스 랜선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에 출시되어 전 세계 6억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게임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유튜브에 200만 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와 기네스북에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비디오 게임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온라인 게임에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주요 마이스 시설들이 가상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마이스 전문 시설인 송도 컨벤시아를 비롯하여 경원제 엠베서더 등 호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 아트센터, 트라이볼 등 주요 관광지 등이 마인크래프트에서 모두 3D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이라는 특성을 살리고자 실시간 미션 게임을 진행하여 전국에서 참가한 유저들이 가상의 송도 컨벤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퀴즈 게임에 참가하는 등 가상 게임을 활용한 마이스 마케팅이라는 획기적인 방식의 접근으로 국내외 마이스 산업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 스마트 마이스 사업, 스마트한 인천 마이스, 스마트 마이스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 달성하게 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마이스 도시 인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정진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현재 인천의 마이스 산업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인천의 마이스 산업은 사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행사 건수도 적었고, 방문객 수도 적었고, 특히 이제 시설과 인프라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했으며,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 행사가 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인천시에 마이스 산업과가 신설되고,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그리고 이제 송도 컨벤시아가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와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인천 마이스는 전 세계 20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여러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인천 마이스 산업은 이제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년 송도 컨벤시아 2단계가 완료가 되어서 최대 3,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장과
최대 900부스 설치가 가능한 전시 홀이 생김으로써 인프라 부족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제 중대형 마이스 행사 개최에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공됐거나 또는 공사 중인 영종도 복합 리조트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이 영종도 복합 리조트 3개 모두에 마이스 전시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 리조트 내 마이스 행사는 인천 마이스만의 또 다른 매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18년에 국내 최초로 인천 송도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는 인천 송도가 마이스 전문 시설과 호텔 그리고 대형 쇼핑몰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이스 특화 지역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컨벤시아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국제회의라든지 국제무역전시회 그런 해외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제 마이스 행사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이 딱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마이스 사업을 최초로 시도한 곳이 바로 인천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 마이스는 인천 마이스가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산업들과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이스 시스템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 인천시가 국내 최초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마이스 산업의 연결형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차별화되고 더 다양한 마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4년 동안 2019년까지 단계별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 년도에는 이제 인프라 구축, 그리고 2차 년도에는 서비스 기반 조성, 3차 년도에는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 4차 년도에는 인천관광공사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원 규모이고요. 국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은 이제 고객, 지원, 운영 서비스 등 약 50여 개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시 및 컨벤션 공간 VR 구축, 그린 스마트 제어 시스템 구축, 디지털 사이니지 통합 운영 체계 구축, 송도 컨벤시아 스마트 마이스 라운드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인천관광공사에서 스마트 마이스 시스템을 소개한 이제 그림과 주요 사업의 그림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 스마트 마이스 사업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한 인천 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천의 스마트 마이스 사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최첨단 디지털 베뉴인 이제 송도 컨벤시아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시 컨벤션 센터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최첨단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도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스마트 마이스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마이스, 가상 전시회를 비롯해서 변화된 마이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송도 컨벤시아 1층에 가시면 스마트 마이스 라운지라는 스마트 마이스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 홍보관은 2020년 1월부터 휴게존, 체험존, 운영존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존에서는 VR, 홀로그램, AR 기술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마이스 정보를 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휴게존에서는 이제 마이스 산업의 이해를 위해서 ICT 기술과 마이스 관련한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은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휴식과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운영존에서는 인천의 스마트 마이스 조성 사업 현황과 함께 빅데이터와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인천에 있는 주요 관광지와 송도 컨벤션 내 유동 인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운영존에 위치한 시설 분석 대시보드에서는 그 컨벤션 내에 있는 회의실, 전시장, 로비 등에 설치된 IoT 모바일 수집기를 통해서 행사 참가자들의 현재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관람객이 어디에 있고 또 어디가 혼잡한지까지 다 알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가자들의 동선 관리라든지 아니면 방역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외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 정보도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이 돼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송도 컨벤시아 관람객들의 건강과 위생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컨벤시아를 방문하면 실내의 많은 곳에 위치한 전광판을 통해 행사 정보라든지 위치 안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기존에 이제 현수막 등의 현수막을 사용한 아날로그식 안내를 디지털화한,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꾼 디지털 사이니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컨벤시아에서는 화상회의 전문 회의실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홀로그램하고 하이브리드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 이제 센즈 컨벤션 센터의 하이브리드 스튜디오라든지 다른 나라의 주요 컨벤션 센터에 비하면 아직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을지 궁금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인천 마이스 패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마이스 패스를 줄여서 이제 인천 마페라고 합니다. 예, 이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인천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에 참가한 방문객들이 행사 전 또는 행사 후 그리고 행사 기간 중에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발된 통합 솔루션입니다. 인천 마페. 이름은 친근한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가 이제 각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이 인천 마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이제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로는 이제 각종 마이스 행사 정보 제공, 그리고 비즈니스 매칭, 그러니까 전시 참가자하고 바이어 상담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음식점과 쇼핑 할인 정보라든지 쿠폰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송도 컨벤시아 안내라든지 또는 기타 수많은 여행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네. 인천의 마페를 써보기 위해서라도 인천을 꼭 들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마이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셨을 때 스마트 마이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전환은 이제 대세이자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마이스는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러한 전환을 이제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베뉴를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통해서 참가자의 경험의 질을 높이고 몰입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뉴 미디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디지털 마케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천 마이스 유튜브 동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와 협력하여 랜선 마케팅은 앞으로 마이스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마이스 시설들 그리고 기업들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실시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어색하고 서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참석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고 온라인 행사를 운영하는 어떤 주최자라든지 기획자 그리고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 기술들을 좀 더 습득하고 운영 프로세스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들의 어떤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마이스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점점 더 디지털 역량과 경험,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과 경험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SNS 같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직접 운영하고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생산한 경험이 있는 그런 인재들을 이제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역량과 경험을 갖춘 그런 신규 인재를 영입하는 게 마냥 좋은 걸까요? 저는 약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이제 새로운 신규 인재를 유입하고 채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존에 계셨던 이제 재직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IT 업계와 어떤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마이스는 마이스 산업 구조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업무 방식과 인재상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진영 교수님과 함께 스마트 마이스 도시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마이스 도시 인천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